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김지영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화제인에서는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성적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즉 AI 기반의 대화형 챗봇을 만드는 기업 미스터마인드의 김동원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번 주 스타인터에서는 손편지의 설렘과 추억을 전하는 아날로그 감성 무비,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화창한 봄날 만끽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조심스럽지만 산으로, 들로, 캠핑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캠레니, 캠핑 초보라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호캉스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한 호텔이 자동차, 캠핑 용품 회사들과 손잡고 캠핑 느낌의 호캉스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새로운 캠핑카와 유명 캠핑 용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고 호텔 셰프가 직접 구워주는 맛있는 바비큐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객실 투숙권이 포함돼 야외 활동을 만끽하되 잠은 호텔에서 잘 수 있는 상품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인기 여행지에 위치한 호텔 외 서울 도심에 위치한 호텔들도 캠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캉스 패키지뿐만 아니라 캠핑족을 겨냥한 밀키트, 간편식품까지 내놓은 호텔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빈 방이 늘어난 호텔 업계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야외 나들이족 공략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신환경 바람에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2019년 29.1기가와트였던 세계 해상풍력 규모는 2030년이면 177기가와트로 6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현재 해상풍력의 10배에 가까운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해상풍력 시장이 커지면서 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전선 기업들도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업체는 세계 1위 풍력 기업 오스테드와 5년간 해저 케이블 우선 공급권 계약을 체결하고 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서도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따내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업체 역시 대규모 해저 케이블 생산이 가능한 임해 공장을 올해 착공하고 2022년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그린 뉴딜 훈풍에 올해 국내 전선 기업들 실적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남양주 왕숙 2, 하남 교산,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물량이 공급되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14,000가구로 신혼부부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전 청약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청약부터 입주까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과거에도 신도시 공급 일정이 미뤄진 경우가 많았던 만큼 사업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전세 시장에 머물면서 임대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꼽히는데요. 이번 사전 청약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스타트업 미스터마인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원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노인성 치매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활용해 노인들을 케어하는 기업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어르신 말동무 인형을 통해 우울증 및 치료 예방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기업 미스터마인드.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와 달리 미스터마인드의 자연어 처리 기술은 친구처럼 말동무 기능으로 감성 위주의 대화가 가능. 노인들의 감정 상태를 빅데이터로 수집해 치매, 우울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도전, 노인 문제 해결에 나선 기업 미스터마인드의 김동원 대표를 만나본다. 미스터마인드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어르신들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을 만드는 스타트업이고요. 저희 미스터마인드의 큰 뜻은 다른 것보다도 마인드라는 게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3년 정도 IT 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은 지금이 5번째고요. 2번은 엑시트를 했고 2번은 이제 조금 망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미스터마인드를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 회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향후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자연어 처리라는 게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이 대화를 하는 거라서 조금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기술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의 핵심 기술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고요.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PD님과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인공지능이 의미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하는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적용하는 제품들이 아주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통신사들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가전제품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그 기술을 인형에다가 넣어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적합한 인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르신들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는 비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친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친구와 비서의 차이는 뭐냐면 비서는 대부분 명령어 위주죠. TV 켜줘, 노래 틀어줘. 그런데 친구는 명령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감성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나랑 놀러 갈래? 사랑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답에는 그냥 예, 아니요 같은 무미건조한 대답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정이 실리면 그 사람의 감정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르신 질병, 치매나 우울증, 자살을 예측할 수도 있고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다가 이 돌봄 사업이라는 곳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어르신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낯설어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당신 질문에 대답을 하니까 지금 손자처럼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 있을 때 당신의 감정,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기계를 서투르게 다루어서 나한테 많은 질문을 못해 라고 미안해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이 애가 조금 대답은 서툴지만 그래도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맙다, 너 많이 똑똑하구나, 이런 일상적인 감성 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없는 환경인 곳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고요.
LTE로 저희가 통신 모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이 터지는 곳이면 다 통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르신 질병 중에 치매나 우울증, 자살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하면 그거는 이제 자살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고 하면 어르신이 대부분 그걸 넘깁니다. 왜? 당연히 어르신이니까 그냥 농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 정도 사용을 하면 한 달에 하루에 몇 번 하는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평균보다 더 많은 죽고 싶다를 이야기해. 그러면 그건 이상한 징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알람으로 보호자나 관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케어를 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궁극적으로 감성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어르신 관련 질병을 좀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 회사의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르신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인공지능 출시 전에 학습을 시키는데 20대 젊은 친구들이 학습한 결과하고 65세 어르신들이 학습시킨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르신을 이해하는 거고,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홀몸 어르신,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 그분들의 어떤 생활이나 언어, 어떤 습성을 좀 많이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업을 여러 번 성공도 해봤지만 실패도 해보면서 느낀 게, 사업은 결국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사실은 돈보다 사명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7년도에 그 뽀로로 장난감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넣어서 그 말하는 뽀로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스타트업이 외주로 부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만 넣었는데, 그 아이를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자랑을 하러 갔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궁금한 걸 이야기를 하면 얘가 대답을 해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처음에 너 이름은 뭐니,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일상 대화를 하시더니 갑자기 나는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옆에 있는 그 자식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식한테는 안 하고 왜 제가 만든 인형한테, 작은 인공지능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조금 한편은 조금 마음도 아프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어르신 말동무 인형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 접하면서 이것 우리의 기술이 한 사람의 어떤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800만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분들을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감정을 헤아리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우울증이나 자살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다양한 지역에 수도권이나 지방에 이렇게 입양을 시키는 이유가,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습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유익한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현재 좀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그 좋아함이 계속해서 발전이 돼야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뭐 작은 목표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전국에 이 인형을 많이 보급을 하면 거기서 쌓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치매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측하는 시스템이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은 작은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그 보호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가능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서툴지만 그래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묵묵히 가고 있으니까 저희 인공지능 어르신 말동무 인형 혹시 보면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